청담동 백만장자, 주식 부자, 정말 그래 솔깃하게 만드는 이 키워드로 세상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이희진 씨. 어제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. 어떤 일입니까? 이게 이분 아주 전문가죠. 그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웨이터 출신으로 각종 고생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해서 이제 갑부가 됐다. 그래서 청담동에 200여 평짜리 빌라를 소지하고 있고 뭐 부가티 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뭐 우리 부가티, 모르는 얘기는 그냥 굉장히 비싼 차다 이렇게 네, 뭐 말씀하시는데요. 30억을 호가하는 무슨 차 뭐 등등이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난리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 고급 투자 정보를 준다고 그러면서 회원을 모집한 것 같습니다. 그 회원을 모집했는데 가입비가 1,000만 원이라고 그래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유하는 주식이 있었어요. 장외 그 주식이죠.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거 사면 나처럼 이제 논한다, 이제 돈 많이 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차익을 이제 좀 챙기고 뭐 이런 거 등등을 해가지고 거의 뭐 집안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 40여 명 정도가 지금 합세해서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고 어제 검찰에서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유사 자문 투자 자문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통해서 잘 어떻게 찍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. 뭐 그거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김복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. 이건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증권 거래를 할 때 법에 따라서 하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주는, 특히 지금 이 이진 씨가 했던 행동은, 지금 추정된 행동은 장외 주식을 자기가 구입을 하는데 헐값에 자기는 삽니다. 산 다음에 자기 회원들한테 이게 많이 오를 끼다, 이걸 사라, 이걸 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면 주식값이 오르지 않습니까? 오르면 본인은 그걸 팝니다. 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이제 챙기는 방식으로 했다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그걸 보고 검찰에 지금 고발했고 검찰에서는 긴급 체포를 한 상황인데,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 내지 부당한 거래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혐의는 지금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. 근데 이 사람 뭘 보고 믿었다고 보세요?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대목입니다만 이제 우리도 언론에 있으니까 이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,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재산도 거의 없던 저 웨이터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수천억대 자산가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됐다는 거는, 근데 이제 허위 정보를 흘려가지고 장외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했는데, 그럼 일반 이 개미 투자가라든가 이 사람들이 왜 믿었겠습니까? 언론, 신문이나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이런 게 내가 보기에 굉장한 이 사람의 신뢰를 주는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언론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기용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, 또 일반 그 개미 투자자라든가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,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, 그리고 뒤에 이러한 지금 주식도 제대로 된 주식에 대한 무슨 뭐 보관하는 주식을 줬다는데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. 주식 보관증 줬대요. 주식 보관증을 줬어요. 종이 한 장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진짜 줬는지를 같이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, 이 교수님. 일단은 뭐 방송에서 많이 봤고, 특별히 이 전 근데 주식들을 솔직히 오늘 처음 봤어요.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다른 방송에서 예. 좀 보기는 했는데요. 특별히 어떤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요 경제, 특별히 주식과 관련된 아주 유력한 그 TV에 나와서 진행자로도 활동을 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 그 진행을 하면서 방송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띄운 것도 있고, 막상 투자자를 만났을 때에도 통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. 100억짜리. 100억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고, 그리고 30억 정도를 호가한다는 그 부가티 말고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주차장에 가면은 정말 람보르기니부터 시작해서 없는 차가 없는데요. 8대래요, 8대. 그리고 그 이제 무슨 렌트카 하나 봐요. 렌트카는 이거 본인 차고요, 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월세 5천만 원짜리 200평대 빌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실내 수영장이 다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혹시 투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잃을 가능성이, 이 사람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니까 잃을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. 두 번째, 이 이진 씨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잃으면 내가 2배로 갚아주겠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, 그다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통장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는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됐더라도 나에게 미치는 피해는 적을 것이다라는 이런 신뢰감을 사람들에게 줬던 것이죠.
근데 어쨌든 이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, 피해자들? 글쎄요, 지금 본인이 자랑을 했던 부분들이 차들하고 뭐 아파트, 빌라죠. 빌라에 수영장 있는 빌라를 있는데 그 어떤 빌라라든지 자기 게 아닌 거 같죠. 그러니까 자기 거라면 그거를 갖고 이제 예.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고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조금 보전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혹시라도 본인 재산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실제로는 아.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. 아니 김 박사님이 예전에 그러셨죠. 이 사기 혐의 피의자 조사하는 그 담당 형사가 사기당했다고. 그렇죠.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그 4차 피해자를 고소를 했던 모양이에요. 네. 이희진 씨가. 고소를 해서 예. 거기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예. 그 조사를 하는 그 경찰관이 그 이희진 씨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었던 나도 투자했다. 본인도 이제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인데 이게 많이 당해요. 이 피해자들이요 정말 암에 걸리신 분, 네. 뭐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, 이혼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 하루빨리 이거 그렇죠. 경찰이 해결해야 됩니다. 조이팔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근데 피해자분들은 이 사람을 이희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딱 얘기를 단적으로 하더라고요. 언론에서 표현했더라고요. 개미들의 눈물을 먹고 차가 굴러간다고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어쨌든 이 사람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들한테 돈 돌려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.